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다입니다. 제가 오늘도 또 재료 소개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 소개할 재료는 초보자분들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다양한 재료를 소개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재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림을 시작하고 싶은데 이 재료부터 사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보자분들, 특히 진짜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도 딱 맞는 기특한 재료를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까렌다시 스튜디오 과슈 고체 물감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까렌다시에서 나온 과슈 물감인데 고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팔레트에 이미 짜여져서 나온 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또 화면으로는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보통 생각하는 그 완전 콤팩트한 고체 물감 팔레트보다는 커요. 이게 한 28cm 돼서 조금 크지만 요거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수채화 팔레트죠. 얘랑 비교하면은 또 굉장히 아담하거든요. 한 요 정도? 바리바리 써야 되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집이나 작업실에 두고 써도 괜찮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 안에 물감 각각의 크기는 또 커서 붓에 물감을 묻힐 때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막 칸이 너무 조그마면은 붓이 자꾸 삐져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이 사이즈에 비해 물감 크기가 넉넉해서 답답하지 않게 물감을 조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있겠죠? 과슈란 무엇일까? 발음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이게 프랑스어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투명하게 색을 칠할 수 있는 물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과슈가 수채 과슈와 아크릴 과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채 과슈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채화 물감이 좀 불투명해진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수채화 그리실 때 어려운 점이 물 조절 아니었나요? 수채화 물감은 투명하기도 하고 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달라져서 그 부분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수채 과슈는 수채화보다는 불투명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수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채화는 이 물을 얼마나 쓰느냐, 이 물의 농도로 물감을 조절해서 쓰잖아요. 근데 수채 과슈의 경우는 흰색과 검정색 물감을 사용해서 불투명하게 명도를 조절하는 편입니다. 화이트를 많이 쓰게 되는 경우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표현도 가능해진다는 점. 그래서 저는 사실 수채화보다 수채 과슈를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아크릴 과슈보다 수채 과슈를 먼저 추천을 드리냐면요. 아크릴 과슈처럼 계속 짜서 쓰면은 사실 양 조절하기도 어렵고 그 한 번에 다 못 그리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짜여진 물감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짜여진 물감도 다 쓰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똑 떼면 되거든요. 새 물감 낱개로 사셔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엄청 발색이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다 쓰려면은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이 붓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거 그냥 여기서 쓰고 여기서 팔레트로 그냥 물감 섞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물만 준비하시면 돼요. 특히 초보자분들 하나만 사야 된다면 저는 진짜 이거. 왜냐면 물감도 따로 살 필요 없고 팔레트 따로 살 필요 없고 붓 따로 살 필요 없으니까 이거랑 종이만 있으면 되겠죠? 물감 색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은 불투명하고 빽빽하게 채워보고 반은 물 타서 투명한 느낌도 내보려고 이렇게 긴 색상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극적인 그라데이션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연료 양이 정말 많은가 봐요. 한 번 묻힌 양으로 이만큼 엄청 진하게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물감을 조금만 사용해도 넓은 부분을 칠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이고 좋겠지요? 물감이 전반적으로 전혀 탁한 느낌이 안 들고요. 불투명한 물감 했을 때는 뭔가 텁텁하고 탁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전혀 그렇지 않고 맑고 쨍한 컬러예요. 사실 몇 가지 색상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색이지만 맑고 좀 깔끔한 색깔이라 여기 있는 물감끼리 섞었을 때 색상이 예쁘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은근 진짜 구성이 굉장히 알차요.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은 색상이 또 들어가도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무슨 색깔 써야 되지? 그래서 일단은 기본 세트를 하나 갖고 계신 다음에 원하는 색상을 늘려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아, 그리고 이거 들어있는 붓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세트에 같이 딸려오는 붓은 기대를 안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꽤 좋은데요? 이런 붓 파라고 해도 저는 살 것 같을 정도로 구색 맞추기용 붓이 아니고 굉장히 잘 발리는 붓입니다. 적당히 탄성이 있고 물도 적당히 잘 먹어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발색을 해봤습니다. 화이트를 섞지 않은 상태라 살짝 투명해 보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화이트 안 섞고 그리게 되면은 투명 수채화 같은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는 과슈 아니겠습니까? 과슈스트, 과슈 느낌 낭낭하게 색깔 몇 가지를 화이트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물감이랑 물만 있을 땐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다가 화이트를 섞어주면 물론 색깔은 연해지지만 그게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연해지지 탁해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수채화에서 그냥 화이트 물감 섞는 것랑 좀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살짝 약간 꾸덕한 커버력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색깔끼리 한번 또 잘 섞이는지 볼게요. 오, 예쁘다. 저 이런 색깔 틴트 물감 좋아하거든요. 솔직히 과슈 물감의 매력을 살리려면 저는 완전 원색을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색깔을 화이트 섞어가면서 만들어서 쓰는 게 이 과슈의 불투명한 매력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기는 확실히 원색에 물을 섞었을 때 맑은 느낌이 드는데 이쪽은 화이트를 섞었다 보니까 더 과슈스러운 아크릴에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만졌을 때도 뽀송하네? 여러분 이거 느낌이 좋은데요? 그냥 벨벳을 만지는 기분. 이렇게 한 번도 그림을 열심히 만져본 적이 없는데 이거 부드러워요. 한번 그리고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까렌다시 고체 과슈를 사용해서 초보자분들도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말이죠, 자몽인데요. 자몽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을 겁니다. 대충 느낌만 쓱 내볼게요. 제가 저번에 노마블루라는 수성 유화를 리뷰했을 때도 사용을 했는데 수제로 만든 종이에요. 어쩐지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이런 마감 부분에서. 근데 이게 전혀 지저분해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 느낌 있는 그런 종이에요. 100% 코튼 핸드메이드 수제지거든요. 그래서 완전 그냥 여기에다가 뭘 그려도 다 그림이 엄청 감성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사기템입니다. 감성적이지 않나요? 아무튼 제가 참 좋아하는 종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려볼게요. 이게 또 과슈랑 궁합이 은근 좋더라고요. 이제 과슈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화이트를 섞어가면서 불투명한 느낌을 내볼게요. 이 수제지가 물을 좀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물을 좀 넉넉히 사용해주셔도 번지지 않아요. 과슈의 이 매트한 느낌을 살리려면 물을 수채화처럼 많이 쓰시면 안 되거든요. 자몽의 덩어리를 작게 쪼개는 게 아니라 좀 크게 면을 나누면서 칠하고 있거든요. 그라데이션에 집중한다기보다 면을 크게 쪼개서 그리는 거예요. 그게 훨씬 그리기가 편하거든요. 이제 어두운 면, 그림자가 생기는 빛이 안 받는 부분은 이렇게 갈색을 섞고 화이트를 섞은 톤 다운된 색깔로 칠해주시면 돼요. 거의 면을 2개 정도로밖에 안 나는 이 라말리 종이 자체도 물감을 싹 바르면 요철 없이 다 메꿔지거든요. 갈필 느낌이 또 잘 나기도 하는데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한번 물감을 칠하면 수채화지에 엠보싱이 느껴지지 않는 또 굉장히 좀 독특한 마무리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트한 과슈를 올렸을 때 서로의 장점이 살아나는 재료 같습니다.
자몽의 밑바닥과 바닥이 만나서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은 조금 더 진한 색으로 강조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깔끔하게 찍어줘도 그림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제 자몽의 과육 부분을 주황과 빨강을 섞은 색깔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색깔끼리 묶어서 그리는 게 훨씬 그림을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자몽을 다 따로따로 하나하나 그려도 괜찮지만 하나하나 칠할 때마다 색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동일한 색깔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색깔이 그림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냥 그 색깔을 묶어서 한 번에 칠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겠죠? 한 부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빛을 좀 등지고 있는 자몽이기 때문에 여기 과육의 색깔도 확실히 좀 톤 다운된 색깔로 발라줄 겁니다. 괜찮죠? 엄청 빠르죠?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색깔도 진짜 몇 개 안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슈가 좀 또 괜찮은 게 화이트만 섞으면 색깔이 꽤 다 예뻐져요. 그래서 색 조합도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자몽의 뭐라고 하지? 알라리, 나눠진 과육을 표현해볼게요. 붓끝이 굉장히 또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이런 데도 괜찮게 쓸 수 있겠네요. 약간 요 빛이 들어오는 밝은 부분에 있는 과육에는 화이트로 살짝 촉촉한 자몽의 느낌을 내볼게요. 또 너무 많이 찍으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배경을 한번 깔아주고 그림자도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종이의 질감을 좀 살려보고 싶어서 꼼꼼하게 메꾸기보다는 그냥 갈필 느낌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좀 진하게 그림자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잡아준 다음에 그 주변은 살짝 이것보다 연한 색깔로 경계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림자까지 잘 그려주면 그림이 확실히 완성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초보자분들은 근데 그림자를 좀 놓치기 쉬우니까 꼭 그림자까지 그림의 일부로 완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명 수채 느낌으로 그렸으면 그림자의 그라데이션을 좀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게 어울리겠지만 이거는 아까부터 좀 크게 각을 나눠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림자도 그냥 2톤 정도로 칠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꽤 따라할 만한 그림 아니었을까요? 디테일한 걸 챙기지 않아도 느낌이 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보이는 것보다 안 어려워요. 진짠데? 제가 아까 발색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난색 계열이 굉장히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난색 계열이 강조되는 그림을 그려봤는데 또 화이트를 섞으면 한색 계열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다음에는 그런 그림을 그려도 꽤 예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물감이고, 특히 이렇게 고체 물감으로 나온 수채 과슈는 처음인데 사용하기도 진짜 간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약간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고, 수채화는 써봤는데 과슈도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시작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재료 가져와 볼게요. 다음에 만나요.